하나, 둘, 셋. 네. 예, 제가 늘 참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게 이 바쁜 척 하는 게 저도 병입니다. 이거 3일 할 때 처음부터 이리 와가지고 이야기 좀 하고 이래 듣고 이랬으면 될 텐데 그 탁스님 그 좋은 이야기도 중간에 와서 들고 뭐 일이 꼭 이래 바쁜 척해요. 평상시에는 안 바쁜데 집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도 마찬가지라 번번 놀다가 우리 집사람이 뭐 좀 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바쁜데 일해야 돼. 이것도 병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문학 이야기를 동화 쓰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문학 이야기를 하려면은 내 이야기를 12번 들었는 사람도 또 이 이야기는 들어야 됩니다. 왜 일기 쓸 때는 나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일기 시작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 선생님 있잖아요 하면서 말하는 아이 있죠. 그 있잖아요 해야 뒷말이 나오는데 저는 문학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를 어메락 했는데 어머니라 이렇게 좀 어색해요. 그래도 어메락 하면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진짜 둠의 산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우리 동무한 아이가 와가지고 안동 시내에 사는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내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우리 책에 배웠는 거 있잖아. 너 집처럼 이래 사는 게 원시인이 사는 거다. 그제? 진짜 원시인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도 깃털집 운막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도 이 글 쓰는 재주가 없는 제가 이 동화를 쓴다고 하는 게 어디에서 그 시작됐노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저 글 쓰는 재주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아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날 보고 만날 암산에 내가 3대 독자예요.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날 보고 좀 용감하게 용기 있게 머시마처럼 자라면 될 텐데 내가 아주 숫기도 없고 아주 그래서 날 보고 만날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른다고. 어디 가서 밖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면은 집에 와가지고는 대장질. 왜냐하면 3대 독자니까 우리 집에 딸, 넷, 아들 제가 하나였거든요. 그 집에 와서 대장이잖아요. 그리 맨날 집에서만 대장 노릇한다고 야단 맞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교실에서 발표도 하나 오긴 못했어요. 참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잘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집에 와서 대장질을 했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놀았던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한테서는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밖에 나가서는 말도 못하는 게 손들어가지고 발표도 못하는 게 그리고 집에서는 아마 좀 귀하게 어려운 집의 사정에서도 귀하게 키웠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한테 인정받는다는 거, 어머니한테 보호받고 내가 큰다는,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어릴 때부터 내가 아주 못 먹고 가난하게 컸지만은 그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도 가끔은 암사나 집에 와서는 이야기를 잘하면서 밖에서는 말도 못한다고. 그래도 어머니한테 부지런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집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3대 독자 저 외동 아들이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야기, 구구단 외하는 이야기, 이런 공부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어머니 참 신기하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신이 났지. 밖에 이야기를 집에 가서 늘 이렇게 하고요. 아이들하고 놀았던 이야기도 이렇게 집에 가서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책 읽는, 그때는 우리 클 때는 책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책을 한 권 읽으면은 그 책 읽은 이야기를 또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째가지고 이제 글자를 몰랐어요. 문맹이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당신은 책을 못 읽잖아요. 그 내가 책 읽는 이야기를 해주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은 막 손뼉을 치면 재밌다 하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우리 집에 책이 한양 500년가라는 그 필사본 붓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문종에다가 저 들기름 매겨가지고 혹시나 그런 책 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하는데 아니지 싶은데 그는 못 보셨을 싶은데 마창구 아닌데도 마창구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내가 지금도 거의 뭐 그때는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책이 그 집에 달랑 그 한 권 있었는데 늘 그걸 읽고 어머니한테 읽어도 주고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내가 기억이 5학년 때인가? 근데 이제 앞에서 뭐 왜 장기자랑 뭐 이야기 하고 하는데 이제 노래를 아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 음칠해가지고 노래를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렇지 노래 부르야 될 때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한양 500년가 그 책에 있는 이야기 아마 명나라 그 장군 이름 뭐로 그게 이여송이 올 때 선조가 이여송이 오면서 막 트집을 많이 그 야사잖아요. 그 한양 500년가에 트집을 많이 잡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이거 선조 임금 얼굴 보니까 이거 임금 답잡다 하고 자기는 그러면 나 갈 거야 하고 되돌아가니까 선조가 또 이여송을 붙잡으려고 큰 단지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소리를 엉엉 우니까 아, 저 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용의 울음소리 같다. 임금 자격 있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안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내가 한 도막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 인기 짱이 됐어요. 아이들이 막 그런 이야기 어디서 못 들었거든.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쩌다 시간만 되면 어쩌다 그런 이야기 할 시간 되면 윤태규 그 이야기 좀 뒷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좀 남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내가 학교 가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 책 읽는 이야기 집에 와서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온갖 있었던 이야기 아마 이때부터 내가 이야기꾼이 되어 가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내가 선생이 되니까 학교에 교실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오면 그 버릇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주말마다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참 3대 독자가 선생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죠? 그때부터 내가 우리 어머니 날 보고 이름을 안 불렀어요. 내가 22살에 우리 선생님 그 초임 나갔다는데 우리 어머니 날 보고 우리 윤 선생이라 그랬어. 아이고 우리 윤 선생. 학교 아이들 말씀 피우고 저 힘들게 하는 놈들 있지? 아이고 선생 하는 게 힘들지? 이렇게 물어요. 주말마다 가면은.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반에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면 우리 어머니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원래부터 잘 들으시니까 그래 듣고는 꼭 결론을 내려줬어요. 윤 선생 그 놈은 시건 들었네. 그런 놈을 잘 가르쳐. 그 놈은 왜냐하면 큰 놈이 될 놈이야. 이렇게 뒤에 마무리를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나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될 놈을 이제 가르치러 가니까 수업하다가 요래 보면은요 아 저게 크게 될 놈 같고 우리 어머니 크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말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집에 이야기거리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야기거리가 교실에서 선생님들 어때요? 아이들이 이야기거리를 부지런히 만들어주지 않나요? 그것도 가까이 다가가면은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야 이야기가 보입니다. 저는 그 이해를 어떻게 도나하면요. 우리가 올 봄에 굉장히 많이 가물었지요. 많이 가물었습니까?
씨를 못 붙일 정도로 가물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아무리 가물어도 우리 가뭄을 몸으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마트에 가보세요. 아무리 가물어도 채소가 가득, 농산물이 가득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수도 들어보세요. 샤워할 물이 가물어가지고 안 나와요. 항상 나옵니다. 먹을 물 항상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가뭄을 못 느껴요, 몸으로. 그런데 한 평이라도 농사를 지어보면은 대번에 얼마나 가문다, 이렇게 가무는가 대번 느낍니다. 똑같아요. 우리 다 같이 교실에서 그 선생도로도 하지만은요, 아이들한테 다가가면은 이야기거리. 그래서 진짜로 제가 그 글쓰기, 아이들 이야기를 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거리를 구하러 아이들 가까이 가면 일주일 안에 어쨌든 구해야 되잖아. 토요일마다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쫓아나와가지고, 윤 선생, 우리 윤 선생 힘들게 한 나이가 없어,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거리를 없이 가면은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이야기거리를 가져가야 돼요. 어디에? 우리 교실 이야기거리를. 그러니까 아이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아마 제가 선생을 내가 잘은 못해도 좀 재미있게 이렇게 42년을 내가 많이 해먹었죠. 42년 6개월이래요. 이걸 잘은 못해도 재미있게 했는 게 아마 그때 시작인 것 같아요. 아이들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거리를 구하러. 이렇게 해서 늘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가 이야기꾼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에 어머니한테 들려주던 그 버릇. 그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선생해가지고 우리 교실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들려주는 그 버릇.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이들한테 자꾸만 다가가게 되고, 아이고, 나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마침 늘 어머니한테 들려주던 교실 이야기가 그게 그냥 허투루 넘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귀중한 거라고 누구가? 이호덕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윤 선생님, 그거는 참 좋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윤 선생님처럼 아이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용기, 사랑, 꿈을 심어주는 이런 이야기를 쓰는 동화 작가는 나는 윤 선생님 말고는 잘 알지 못해요. 세상에 이 어른이 그때 나는 진짜로 완전 돌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 이야기들이 제 동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이 뒷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쓴 동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동화 글 쓰는 재주가 없는데 그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고, 뭐라고요? 교실 이야기. 교실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려주는 얘기. 아마 대구에 있는 저 이호철 선생님하고 이런 선생님들도요, 항상 만나면은 내 교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주영 선생님도 내 동화 처음 시작하고 할 때에 어디에서 제가 그런 글을 써놨는 거 봤습니다. 그때 어린 도서연구에서 어디 이렇게 작가 소개할 때인가, 윤태규 선생님은 우리한테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그냥 말로 해주던 이야기들이 전부 동화로 나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글 쓰는 게 그런 글이 돼 말 같은 글을 씁니다. 말 같은. 왜? 나는 이야기 말로 하는 자꾸 이런 글을 쓰니까, 뭐 글을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못 씁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재주가 원래부터 없으니까. 그래서 말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씁니다. 제가 그 두 번째 쓴 책이요, 신나는 교실이라는 그런 동화인데, 그는 이렇게 그게 태어났습니다. 1986년 여름 방학이었는데, 그때요, 우리의 글쓰기에서 학급 운영 이야기하고 뭐 이래서 제가 거기서 얻었습니다. 방학 과제를 왜 아이들이 지가 지 방학 과제를 왜 내겠노?
우리가 왜 교실에서 방학까지는 일방으로 주겠노? 자기 방학까지 하면 자기가 한번 정해보자. 그때 86년 때는요, 그때는 방학까지가 어떤지 알아요? 알죠? 이만한 종이에 독서 감상문 2편, 그리기 하나, 만들기 한 점, 곤충 채집 하나, 식물 채집 하나, 이런 숙제가 막 가득 이거랬어요. 야옥하면서 방학을 했지만은, 신나게 방학을 맞았지만은, 개학하는 날은 정말로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방학 이제 개학 며칠 있으면은요, 전부 이제 일기 쓴다고, 엄마 그날 비 왔어 안 왔어 물어가지고 몸살나게 일기를 썼잖아요. 그리고 만들기 미리 만들어 놓나요? 바로 방학 전날 저녁에 만들어가지고 풀도 안 말랐는 거, 그걸 들고 교문에 들어갑니다. 그 발걸음이 가볍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2학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겠느냐, 방학까지 니건 니 한번 정해보자 이랬더랬습니다. 그게 저도 대단한 진짜 그런 생각을 시작했어요. 될까? 되더라고요. 그때 방학까지 이야기가,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놈은 자두서리를 나는 방학까지로 자두서리를 하겠다. 어떤 놈은 개와 고양이가, 자기 집에 개가 한 마리 있고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 개 이름은 멍멍이고 고양이 이름은 아셔야 되지. 고양이 이름은 야옹이었습니다. 옛날엔 다 이름 그래 짓습니다. 개 요새처럼 이렇게 안 짓어요. 그런데 야옹이와 멍멍이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을까요? 방학 한 달 동안. 야옹아 그러면 누가 와야 돼? 개가 와야 돼. 멍멍아 그러면은 고양이가 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방학 과제가. 놀라운 방학 과제 아니에요. 되겠나 그러니까요.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하려노 그러니까, 언제 어디 보니까 이 동물은 먹이에 약하기 때문에 먹는 걸로 그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학 한 날부터 개와 고양이 밥을 지가 주기 시작했는 거예요. 집에 이제 선언을 했어요. 식구들에게. 다른 사람 주지 마라, 내가 주겠다. 그런데 개 먹이를 주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야옹아 밥 먹자. 야옹아 밥 먹자. 야옹아 밥 먹자 그러면 야옹이가 와요. 근데 네 밥 아니잖아. 저리 가 임마. 그렇게 해가지고 먹이를 주면서 이름을 바꾸었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얼마 만에? 보름 만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15일 만에. 그래서 개학을 하자 해서 우리 반에 26명에서 시골 학교를 해가지고 26명이 전부 이제 보고서를 큰 거 왜 전지에다가 교실로 쭉 돌아가면 붙였습니다. 물론 내 과제도 있었죠. 내 과제는 5kg 살 빼기였는데, 그게 참 과제 잘못됐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5kg. 그래도 뺐습니다. 숙제니까.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울 갖다 놓고 달고 이렇게 아이들이 확인하고 이랬습니다. 내 좋아하는 막걸리 못 먹었습니다. 방학 때. 근데 이걸 이제 설명했잖아, 아이들이요. 얼마나 재밌는, 나는요, 진짜 이래가 될까 싶었는데, 그 보고서 보고하는 날 이틀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요, 진짜 넘어가는 줄 알았다요. 대한민국에 내 같은 선생님 한번 나와보라, 이게 창의성이지.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 나와보라, 정말 흥분이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방진사이라는 아이는 자두서리 했는 놈이에요. 보고 하는데, 첫날 5개 땄습니다. 안 들켰습니다. 둘째 날 3개 땄습니다. 안 들켰습니다. 이래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날 따다가 들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난리 났죠. 이놈의 자식이. 가만 보니까 누구 지 신고했기 때문에 네 짓이구나. 이거 다 물어내라 이거. 이거 돈이 얼마인지 알아? 너 집 다 팔아도 안 된다. 겁이 나가지고, 이거 제가요, 우리 선생님이 말고 숙제예요. 방학 숙제예요. 그렇게 방학 숙제 했다 이 동네 이 어른이 숙제하면 선생님 내는 걸로 알잖아요. 세상에 도둑질 시키는 선생님이 어디 있노? 너 언제 개하기로? 내가 학교 찾아간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 쓰면 이 보고를 하면서 선생님 언제 학교 한번 온대요. 아니 재미나면 정말 신났죠. 근데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뭐 요럴 때는 뭐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또 뭐 이름이 또 혼동되다가 보다 드디어 이름 바뀌었다 이런 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혼자만 이 감동해서 되겠나.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방학 과제 이제 뭐 만들기 몇 점, 뭐 그 글짓기 얼마, 일기쓰기 어떻게 이렇게 내지 말고 자기까지 자기 내라 그러면은 이런 일이 참 놀라운 일이 교실에서 그런 맛을 볼 거다. 선생님들에게도 알리고 싶고 학부모들에게도 방학하면 무조건 아들 학원 보내고 옛날에는 학원보다도 시골에는 뭡니까 문제집 뭐 몇 권 풀고 이것보다는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야 이런 신나는 방학을 한번 보내보지 않을래? 하고 알리고 싶잖아요. 그래 내는 게 신나는 교실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오늘 토요일이죠. 어제 아래 목요일 날 우리 학교 그 일찍 하는 선생님이 이미정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 오늘 제가 오늘 다 학교 누구라도 나오면 오늘 제가 다 쏘겠습니다. 진짜 뭐 자실까 한번 맛있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이래요. 그 내가 왜 그래 다 쏠라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 덕에 제가 우크렐라 강사를 해가지고 30만 원 강사비를 받았습니다. 강사료를. 근데 그거 왜 내 덕이냐고. 제가 참 그 교장 잘했다 할 때가 좀 들어 있는데 이때부터 제가 그 86년 이후 그 뒤부터는 내가 학급 담임을 해도 한 번도 빠짐없이 방학까지를 그렇게 냈거든. 자기 과제 자기 선. 제가 교장하고부터는 어때요? 우리 학교 멍땅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멍땅다 방학까지를 그렇게 냈습니다. 누가요? 아이들만. 선생님 41조 뭐 해오고 뭐 교육과정 공부하고 그 말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선생님도 똑같아요. 41조. 우리 엄마 선생님이 가장 많이 곤란한 게 고르는 방학까지가 뭐냐 하면요. 평소는 아이들한테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런데 방학 때 엄마 노릇 한번 해보겠다. 이게 방학까지예요. 뭐 음식도 막 같이 만들어 먹고 그 선생님 최고 좋은 방학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정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준서 몇 사람은 봤습니다. 봤죠? 그랬래. 이분이 그래 우리는 방학 마치면 이제 그 시청각실에서 선생님들 다 모여가지고 교실에서도 방학 과제 보고 하잖아요. 아들이 이야기라도 뭐 하고 하잖아, 그죠? 우리 선생님도 뭐 똑같이 그래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자기 방학 했는 거. 그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굉장히 학교 커요. 100명이 넘어요. 넘어요 선생님이. 대구에서 제일 커요. 56학급.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는 못해요. 근데 희망자가 나와서 이렇게 방학 보내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선생님이 두 분이 나오더니만은 우리는요 방학 동안에 우리가 우쿨렐레를 배웠어요. 그런데 아주 초보자예요. 그래도 한번 자랑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저는 우쿨렐레가 관악기인 줄 알았어. 근데 기타 같은 이런 거 돼요. 그래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은 뭐 내가 초보래도 초보인지 아닌지 모를 겁니다. 워낙 음칠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음친 거 다 아니까 그래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하다가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이래 두 분이 하길래 너무 잘한다고 우리 그래서 이호덕 책잔치를 우리 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때 그 두 분에게 한번 좀 또 해보세요. 또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 두 분이 나와서 재밌게 했죠. 재밌게 하더라고. 이 양반들이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 뒤에도 또 뭐 그걸로 연수받고 뭐 이러더니만 이제는 강사라. 왜 한 1년 좀 지냈나 싶은데 강사가 돼가지고 30만 원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방학과제도 이 선생님들도 방학과제 이래 하니까 정말로 41초 해가지고 뭐 이렇게 괜히 어디 거 이래 따와가지고 뭐 이래 프린트 해가지고 이래 해놓지 말고 자기 했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래 참 재미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이 없는 3번 삶이 없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삶이 없다는 건 참 다 아시죠. 이거는 제가 겪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교 한 선생님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 학교 말고요. 교실에서 아이가 선생님한테 앞에서 일기장에 일기를 턱 냈는데 자기 선생님을 막 욕을 했는 거야. 선생님이 세상에 그 선생님 자격도 없다. 선생님이 어디 그런 선생님이 있노? 어떻게 그럴 수 있노? 하고 선생님을 욕을 해놨는 거예요. 그래 이 선생님이 눈이 둥그러졌는 거야. 세상에 내가 욕 먹을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욕을 했노?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고 이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학원 어떤 선생님을 욕을 했는데 이 선생님은 자기를 욕했는 것 같아. 그래 이 선생님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얼마나 많겠노. 그래서 썼는 게 이겁니다. 1 선생님은 담임 김문하서 2 선생님은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로 번호를 붙여놨어요. 1 선생님, 2 선생님, 3 선생님.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것도 참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하는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놀이 창의력을 키워주는 신나는 놀이 학원 하는 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학교 고천 학교에 그래서 참 재미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블럭타임을 학교 조그만해요. 학생 수 500명이 좀 덜 되는 학교인데 시내에서는 좀 작은 학교잖아요. 우리 블럭타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블럭을 하고는 40분 놀았습니다. 1블럭을 하고 2블럭을 하고는 60분 놀았습니다. 3블럭을 하고는 완전히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3블럭 하면 집에 가는 거니까. 이거 재미있어요. 1블럭을 하면은 40분 놀아. 이 40분이 우리 틈새 놀이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노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왜냐하면 축구 한번 해보세요. 막 하다가 종치면 10분간에 그 뭐가 될까요? 40분을 딱 주면서. 체육하고 또 틀립니다. 선생님이 같이 하는 체육 40분 하고 저들이 운동장에서 40분 축구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틈새 놀이 시간 40분을 줬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바로 뒤에 산이 있었는데 희망하는 학년에는 걷기 명상을 했어요. 그 40분 동안 걸으면서 이제 산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노 하면은 수요일은 요사이는 뭡니까? 이천구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주 5일 수업하고부터는 4시간 들은 날이 없죠. 그때는 4시간 들은 있었잖아요. 우리 대구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4시간 하잖아요. 학교에서 밥 줘야 안 줘요? 밥 주잖아요. 수업은 4시간 했는데 밥을 먹으면은 오후에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밥은 먹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어디 갑니까? 학원 가잖아요. 학원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완전히 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놀이마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학교에서 밥 먹고 운동장에서 놀아라. 노는 시간 하자. 근데 아이들 놀 줄 모르잖아요.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몇몇 엄마들. 우리 학교는 그때 학부모 방이 있었습니다. 좀 교실 여유가 있어가지고 학부모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전화기도 놓고 다 넣어줬어요. 그래 학부모들이 학교 오면은 거기서 항상 놀다가 자기들끼리 거기서 커피도 타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학부모들이 며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놀이 도우미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줄넘기를 하고 나는 고무줄 도우미를 하겠다. 나는 비석치기 도우미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운동장 가득 엄마들하고 막 노는 거예요. 아주 신났습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이 놀이가 정말 신나는 일이다. 수요 놀이마당이 정말 신나는 일. 그래서 학원에 그 놀다가 학원에 막 가죠. 학원 시간 뒤에. 그런데 아예 학원을 안 가고 학원을 끊고 놀이마당에 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섭게 무너지는 자연환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할미꽃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할미꽃이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요 지천이에요. 그죠? 묘변에 가면은 무조건 할미꽃이 이렇게 봄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할미꽃이었습니다. 할미꽃, 그런데 그때는요 할미꽃을 보기만 보면 꺾어가지고 놀고 꼭두각시 보내 시집 보낸다 그래야죠. 이렇게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꽃이 다 피가지고 씨가 맺히면 어떻게 하냐면은 씨가요 털이 숭숭숭숭 이렇게 납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면은 이제 그 민들레처럼 날아가는데요. 그 익기 전에 그걸 막 똑똑 따가지고 이렇게 비비면은 그리 공이 됩니다. 그 털은 안으로 막 들어가고 밖에요 그 씨앗이 막 그렇게. 근데 만지면은 막 촉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놀았어요. 놀다가는 할미꽃이 씨가 맺힌다 그러면은 안 나가요. 그냥 다 땄어요. 따고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만 했나요? 뿌리는 캐가지고 학교에서 숙제가 있었어. 할미꽃 뿌리 몇 개 캐오기. 그거 뭐였을까요? 그렇죠. 화장실, 옛날 화장실은 저 밖에 이렇게 해서 구더기가 막 그걸 뿌리를 거기에 지어 넣으면은 그 구더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할미꽃은 꽃은 따가지고 막 놀아버리고 씨도 따가지고 놀고 뿌리는 캐가지고 화장실 넣고 못 살게 했어. 그런데 할미꽃은 지천으로 깔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할미꽃 아무리 피어도 가만히 잘 커래 만지고 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할미꽃 캐가지고 화장실에 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할미꽃이 개체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신기하게 이상한 겁니다. 그 까닭을 저는 알았습니다. 할미꽃은 아이들이 놀아야 할미꽃이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들판으로 가지 않으면 할미꽃은 개체수가 줄어요. 자꾸만.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비벼고 아까 이렇게 놀았는 거 덜 익은 상태로 따가 놀아가지고 놀다가 내버리면 발화율이 높아요. 다 익었는 거는 발화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니까요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예, 제가 또 얼마 전에 선생님 한번 산에 이렇게 가보시면요 제가 이런 동화를 하나 썼는데 예, 참 놀라운 상황을 또 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키 큰 나무, 서나무, 단풍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이 키가 크잖아요. 관목은. 그런데 그 밑에 떨기나무들이 떼죽나무, 병꽃나무 또 뭐 이런 키가 또 마초마초한 것들이 청청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라는 걸 한번 보면요 놀랍습니다. 이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잎이 봄에 잎이 돋아나는 걸 보면요 절대로 서나무나 그 단풍나무나 그 상수리나무가 잎이 먼저 피지 않습니다. 그거는 봄이 왔는데도 그냥 서 있습니다. 누가 잎을 피하요? 그 밑에 있는 청청나무나 병꽃나무들이 막 잎을 피웁니다. 잎이 거의 다 피었다 싶으면은 드디어 저 높은 데 있는 나무들이 잎을 피웁니다. 한번 가보세요. 2층 구조가 다 눈에 보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이 식물들이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지금 저 얼마 전에 제가 또 동화 한 편을 썼는 거는요. 집에 자두나무를 한 포기를 심으면은요. 잘 거름도 주고 잘 키워요. 자두가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안 달립니다. 왜 안 달릴까요? 예, 동무가 없어 안 달립니다. 옆에 자두나무를 한 포기를 같이 심어놔야
자두가 달립니다. 동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 옆에 있는 자두나무가 어떤 자두나무 더 좋으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심었는 자두나무보다 약간 품종이 다르면 더 좋아합니다. 예, 수정을 하는 거는요. 우리 뭐 인간 머리에서만 우리가 막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성하기 아닙니다. 식물은 옛날부터 예, 품종이 다른 품종과 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올 때면은 송화가루가 막 날리잖아요. 송화는 예쁘게 피지 않지요. 소나무꽃은 예쁘게 피지 않지요. 왜 그래요? 벌나비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예, 소나무가 이렇게 꽃이 피는 거 보면은요, 암놈이 솔방울이 암 달리잖아요. 암꽃이 위에 있습니다. 쑥꽃이 밑에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쑥놈이 미리, 옥수수는 어때요? 옥수수 꽃이 위에 쑥꽃이 위에 피고 암꽃이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수분이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소나무는 거꾸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친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끼리 수분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품종을, 그래서 같이 피지 않습니다. 또 같이 있는 게 수분되지 않고 막 날려서 멀리 가요. 벌나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날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차대 나는 차 위에도 막 이렇게 온 곳에 돌아다니잖아. 그죠?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난 아이들한테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7번에 눈높이를 못 맞추는 어른들이 이쯤은 쑥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눈높이를 맞추는다 이러는데요.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어른, 선생님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아이들을 걱정하고 글을 쓰는 사람 또 역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맞추지 못하는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자기 자세만 낮으면은 눈높이가 맞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선거 때 되면은 많이 나오는 말이,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여주겠다 그러잖아요.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여주겠다.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참 좋을 거다, 아이들을 위하는 말 같지만은 이거는 눈높이는 어른들한테 맞춰주는 눈높이죠. 어머니들, 부모님들 주머니 조금 돈 좀 덜 들어 하겠다. 진짜로요. 사교육비가 반으로 싹 줄면은요, 학원비가 싹 줄면은요, 죽어나는 누구예요? 아이들입니다. 한 개라도 더 갑니다. 돈 적게 드는데 뭐 한 프로만 더 들어갑니다. 예, 사교육비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교육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수간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꼭 뭐 아이들한테 맞춰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한번 이런 토론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복도에서 너무 뛰어다닙니다. 우리 아이들 좀 많이 뛰어다닙니다. 사실은요. 너무 뛰어다닙니다. 안 뛰도록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웁시다. 전교 회장단을 어디에 세웁시다. 이렇게 피켓 들고 어떻게 이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의견. 뒤에 한번 선생님들 의논하는 거네 한번 또 동화에 썼는데 한번 선생님들 이야기가 참 가짜는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 이거 전부 어릴 때 잘못 가르치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 어떻게 될까? 이 아이들이 삶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지금 복도에 뛰어다니는 선생님
계십니까? 어릴 때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거 좋게 좀 안 가르쳐 줘가지고 나는 지금 복도 막 가면 안 뛰어. 이거 어릴 때부터 이게 뛰는 버릇을 고쳐야 돼. 그런 선생님 계십니까? 없죠. 예. 뛰라 그래도 안 뜁니다. 돈 줄게 그래도 안 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뛰는 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아이들이 뛰면 뛰고. 이거는 교육으로 고쳐야 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밥을 먹는데 뭐 음식을 남기고 먹는 이런 버릇은 어릴 때부터 잘못 들이면 어른 돼가지고 뭐 음식을 내버려 이런 거는 좋습니다. 어릴 때 버릇을 들여야 되는 게 어떤 건가를 따져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어른들이 아니야 이거 어릴 때부터 규칙을 질서를 지켜야지. 공공장소에서는 이걸 막 이렇게 내놓잖아, 그죠?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하는 거 찾았습니까? 무엇이 바빠서 그렇게 급하게 다닙니까? 호랑이라도 쫓아오나요? 아니면 전쟁이라도 터졌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목이 타는지 유리컵에 들어있는 물을 입에 댔다가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면서 교장 선생님이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주 답답하다는 표정입니다. 오줌이 급해서 뛰는 경우도 있고 빨리 운동장에 나가 놀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던 빨간머리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오줌이 급해서 서두르고 빨리 놀러 가기 위해서 뛴다고요? 원인은 간단히 밝혀졌네요. 그럼 이제부터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말해봅시다. 교장 선생님이 전체 회의장을 휘둘러 보면서 재촉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억지로라도 오줌을 누도록 합시다. 화장실을 몇 군데 더 만듭시다.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절대로 물을 마시지 말도록 합시다. 선생님들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그럴듯한 생각들은 도대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없애버립시다. 운동장을 아예 밭으로 만들어서 호박을 심읍시다. 문제는 복도니까 복도를 없애버립시다. 쉬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뒤로 걷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거 뒤로 걷도록 하면 하나도 안 우습습니다. 우리 아들 뛴다고 손 뒤로 열중시에 돼가지고 걷게 하는 경우 옛날에 있었습니다. 뒤로 걷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죠? 어른들 하는 회의라고 하기에는 정말 기가 찹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심각한데 나오는 의견들은 장난도 이런 장난이 없습니다. 치사하고 유치하고 어이없는 의견들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우리 교육 현장. 물론 조금 뻥튀기가 있습니다만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가만히 있어요 라고만 하는 어른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넘겨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도 바꿔주세요 하는 게 있죠. 이 이야기 잠깐 할까요?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장실 앞에 아이들, 이걸 우리는 소통칠판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거기에 씁니다.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게 합니다. 거기에 쓰면은 우리는 열일을 못해도 그 일은 우리는 하자. 물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방학 2달 해주세요. 방학 3달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루 4시간만 오후 수업은 없애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들어주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은 1학년 아이가요. 우리 학교 저 도서관은 4층에 있습니다. 1학년은 1층에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1학년이 또 말해가지고 1층, 2층이 이렇게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1학년도 있고 그래요. 1층에 있는 아이가 도서관에 책을 많이 빌려 다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뭐 책 빌려다가 종치면은 막 1층까지 쫓아내려와야 되고 잡치다면 뭐 빨리 와야 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써놨어요. 4층으로 1학년 일반 교실을 4층으로 옮겨주세요. 이래 써놨어요. 참, 그런데 이유를 써놨어요.
도서관이 너무 멀다고. 아주 참 예쁜 건의는 건의인데 그러려면 다른 반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좀 내내 학년이 올라가면 자꾸 도서관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름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도 바꿔주세요. 댓글로 밑에 내가 아무리 그래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이제 말로 둘이서 싸우게 됐어요. 뭐라 썼나?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바꿔주세요. 앞에 이야기 듣지 마세요. 고모들 교장 선생님 바꿔주세요. 교장 바꿔달라는 거. 누구나 다른 사람 선생님이 한 분이 또 보고 그랬어요. 그거 날래요. 왜 그러니까는 교장 바꿔달라고 그런다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다 싶어가지고 또 요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조금 제가 바꾸어서 했습니다만은 민수는 교장 선생님이 미웠습니다. 도서실 가까이 가게 해달라는 뜻을 어찌 그렇게 해도 모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까지 된 걸 보면 바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 바보는 아닌데 바보 짓은 했잖아. 분명이네. 그렇다면 치매다. 치매에 걸린 것이 틀림없다. 엄마도 외손자도 몰라볼 정도로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는 외할아버지가 불현듯 떠올라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매 맞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 뒤에 울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교장은 치매라고 결정을 내리고 또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 들었다. 에? 좋은 말 들어서 교장 선생님 바꿔주세요. 우리 교실에는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 하루에 그 도서관에 갔더니만은 그 사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도대체 우리 학교 아들이 하루에 얼마나 대출되고 하는지 압니까? 글쎄요, 우리 학교 아들 많이 읽잖아요. 우리가 600권 대출 600권 반납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하루에 그 도서관에 200명 밑으로 올 데가 없습니다. 200명, 250명 이리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우리 학교는 왜 그럴까요? 하는 생각이, 물론 그 전부터 그 전통을 잘 그리 만들어 놨어요. 많이 읽도록. 근데 우리 학교는 그게 없습니다. 뭐 다독상 그런 거 없습니다. 책만 읽는다고 상 주는 게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게 있습니다. 학교마다 아마 거의 이거 없으면 책만 읽습니다. 뭐요? 네? 이래 드는 거, 글씨 써가지고 드는 거. 독서 골든벨이 없으면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이번에 썼는 그 동화책, 마지막 퇴임 기념이라 그러면 썼는 게 그거 있습니다. 그게 뭐라 하면은, 도마뱀과 도마뱀 하는 건데, 거기에 제일 앞글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선생님, 놀다 올까요? 책을 읽을까요? 이러면 당연히 놀다 오너라. 엄마 잘 놀다 왔어. 이번엔 자전거 타고 싶은데 자전거 탈까 책 읽을까? 당연히 자전거 타야지. 자전거 타고 왔어요. 엄마 땀이 나는데 목욕하고 올까? 책 읽을까? 당연히 목욕하고 와야지. 이제는 숙제가 있는데 숙제부터 할까 책 읽을까? 숙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숙제하고 나에게는 이제 나는 이제 피곤해. 한 것도 못해. 책 이제 못 읽겠어. 그렇지. 지금이 책 읽을 시간이야.
뭐가? 쉬는 시간이 책 읽는 시간이야. 책은 쉴 때 읽는 거야. 하고 그 이야기 그래 제가 써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독서 환경은 1위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왜 1위일까요? 1위일까요? 또 있고 책도 우리나라 책값이 싼 건 알죠? 저 세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도서관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우리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도서관에 책을 빼면은 시든 소설이든 무조건 한글 가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지 않나요? 예. 문맹률 제로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입니다. 지금 1.7%가 문맹률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우리 어머니 같은 분. 글자를 전혀 배우지 않았고 지금도 뭐 별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1.7%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을 다 자기 나라 글을 다 익히고 가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거 자판 닷소리 홀소리 따로 돼 있죠. 그 전에 어제 TV 보니까 막 그 문자 보내기 그거 영어하고 일어하고 우리하고 막 보내기 시합 하겠네요. 당연히 우리가 1위 돼. 아마 세종대왕은요 이 기계가 될 줄로 다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한글 우리 백성은 우리 국민은 누구도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국민정음 해례본에 보면은 어떻다고요? 하루 아침에 다 배운 우둔한 사람은 얼마? 열 만에 다 배운 그런 글자가 우리 갖고 있습니다. 독서환경 1위죠. 책값 싸지요. 그 글자를 가지고 활판 금속 인쇄를 우리가 가장 먼저 했잖아요. 그 금속은 책이잖아요. 아니 뭘 봐도 독서환경 1위입니다. 독서환경 1위면 뭐도 1위여야 됩니까? 독서율, 독서량도 1위여야 되는데 독서율은 뭐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하위가 아니에요. 꼴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동화 쓰는 것처럼 말도 안 됩니다. 글 쓰는 재주도 없는 게 지금 동화 쓰고 있는 거. 제가 음치라고 그랬죠. 노래도 못 부르는데 제가 전국 노래자랑 나가 들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독서환경 1인데 독서율 꼴찌. 왜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이 독서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천만에 만만해요. 독서교육 얼마나 하는데요. 학교 가보세요. 계단 올라갈 때마다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 온갖 올라갈 때마다 다 써놨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 만든다고 온갖. 그리고 독서 골든벨, 독서 다독상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럼 왜 뭐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아무런 해석도 없이 무조건 책을 읽어라. 우리 독서교육이 없어가지고 독서 꼴찌인가요? 우리 글자가 어려워가지고 독서교육 꼴찌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방향이 잘못됐죠. 그래서 저는 교육은 방향이다.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뭐라고? 책을 읽으면은 독서 골든벨을 해야 됩니다. 네 책 읽었어 이거? 거기에 토끼가 몇 마리 나오도? 글쎄 몇 마리 나오더라. 야 임마 봐라. 책을 그래 읽으면 안 되지. 집중해서 정신 차려 읽어야지. 다시 읽어. 토끼 몇 마리 나왔어? 7마리 나왔어. 그래? 그러면은 까만 토끼 몇 마리, 흰 토끼 몇 마리야? 그건 잘 모르겠어. 다시 읽어. 책을 뭐로 읽는다? 공부로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은 즐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독서 골든벨 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책을 내용을 많이 집중해서. 그래 어른들이 왜 책 안 읽어요? 어른들이 우리 0.89이라고 그래요. 한 달에. 이러면 찔리는 사람 많아요. 평균이 0.85이면 0.89는 안 돼. 한 달에 거의 한 권인데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 덕택에 그래도 그만큼 우리나라 0.8인가 그 정도는. 근데 어른들이 왜 책 안 읽어요? 딱
답이 나왔어요. 공부 끝났으니까. 책은 공부로 읽는 거예요. 공부 끝났으니까 이제 안 읽는 거잖아요. 그럼 책을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노동자가 책을 읽을 때는 언제 읽어야 되느냐? 힘들게 일을 하고 쉴 때. 다 씻고 이제 쉴 때. 가정주부가 언제 책을 읽어야 되느냐? 부엌에 일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다 해놓고 이제 커피 한 잔 딱 터놓고 쉬면서. 학생들이 언제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느냐? 공부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공부 끝나고 좀 쉴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야 우리 쉬는 거는 어른돼도 좋잖아요. 그 즐기고 쉬는 게 책 읽기지. 왜 책이 공부로 해야 되느냐? 일기도 똑같아요. 일기를 왜 안 써요? 공부로 일기를 쓰니까 쓰는 거죠. 또 우리 공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방향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 정말 이야기가 부지런히 아이와 어른 사이에 오고 와야 될 텐데 그 방법은 저는 제가 자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이야기를 자꾸 해준다는 생각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자꾸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 자꾸 이야기를, 책 읽은 이야기도 읽고 독후감 쓰고 뭐 이러지 말고 읽고는 자랑을 하자. 젠 척 하자. 내 스마트폰이 뭐 갤럭시다. 이래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책 읽는 걸 자랑하자. 누구한테? 엄마나 누구한테 이렇게 자랑하자. 그러면은 이야기가 간다 말이죠. 그러면 또 엄마들이 부모가 이야기가 올 거다. 뭐 꼭 옛날 이야기만 이야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우리 좀 그런 운동도 한번 벌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삶은 아이들이 좀 먼저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 겪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 제가 그나마 그래도 동화를 몇 편 뭐 쓰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 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전부가 말 같은 글, 말 같은 글입니다. 누구한테 자꾸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를 제가 동화를 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 한 서너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동화를 쓰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이었고 제가 전국 노래자랑 나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나라가 독서율 꼴찌라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줘 고맙습니다. 네.